방정식과 미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2차 방정식에서 뭐 근이 뭐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 했듯이 이제는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문제를 풀 때 이제 푸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보통은 이제 얘 상태를 fx로 많이 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정식을 두 개의 함수 모양으로 생각해서 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y는 a라는 함수와 y라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9x라는 함수의 교점을 갖고 푸는 겁니다. 교점을. 두 함수의 교점을 갖고 이제 교점의 x 좌표가 이제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 갖고 따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a 자체가 x랑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어려운데 그거는 따로 풀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풀면 대부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미분을 하면 극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가 되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극대 극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을 대입해 볼게요. 루트 3을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루트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고 9루트 3이 돼요. 그러면 6루트 3이 되겠죠? 6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루트 3이고 9루트 3이 되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루트 3, 6루트 3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에 마이너스 6루트 3이 돼요. 여기 이제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 해줬어요. 그죠? 3차 함수의 개형. 미분을 통해서 요걸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루트 3보다 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요거는 양수지만 앞에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죠. 요 사이에서는 양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3보다 작으면 양수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도 되고 3차 기본 개형을 알기 때문에 쑥쑥쑥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 내에서 y는 a라는 그래프화에서 세 실근을 가지려면 함수로서의 세 실근은 함수로 밝혀도 세 교점하고 똑같아요. 서로 다른 세 교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구하려고 보니까 그림에서 여기 이제 a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을 가리면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이중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루트 3과 마이너스 6루트 3이 되고요. 다음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실근이 하나밖이죠. 교점 하나밖입니다. 그러면 두 허근을 가진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 6루트 3보다 크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6루트 3보다 적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정식을 함수의 개념으로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겠는데 이걸 m으로 두고 이렇게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문제를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함수로 푼다는 거죠.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교점과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또 y랑 두고 y라 두고 그러면 이제 이걸 y 프라임을 넣고 요 부분만 극대극소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이제 값을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럼 3을 넣으면 마이너스 54가 되고 3은 6, 9, 54 그 다음에 3을 넣어주면 요것도 54네. 다 54가 되네요. 그래서 3,54가 되겠습니다. 3,5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어줘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되고 6이 되고 마이너스 18이 되어서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울 x가 3보다 크면
요거는 양수가 되지만 앞에 음수가 돼서 기울기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음수는 그래프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는 양수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여기 양수인데 여기 음수에서 이렇게 돼요. 기울기가 이쪽이 음수잖아요, 그죠? 1차 함수에서.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아니면 3차 함수니까 앞에 음수니까 기본이 이렇게 된다는 걸 외워두면 더 빨리 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음근과 서로 좀 더 세분화됐네요. 그러면 여기가 보니까 0,0을 지나요. 0,0을. 그래서 하나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양근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양근 두 개, 음근. 그죠? 이렇게 교점이 양의 수, 그러니까 요를 댈 때는 m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54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의 양과 두 음의 근, 요쪽입니다. 그죠? 요렇게 하면 두 음근과 하나의 양근과 두 허근이네. 그러면 요쪽이 되겠네.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0보다 적으면 되겠죠. 아래쪽에서. 다음에 하나의 음근과 양의 이중근이면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음근과 양의 이중근. 그래서 여기를 얼마가 되냐면 54가 되겠죠. m은 54.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나머지는 이해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함수를 이렇게 이제 서로 어떻게 세 점에서 만나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 문제를 각각 그래서 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18이 되고 이렇게 교점 잡는 것은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방정식 구조로 바꾼 다음에 다시 이제 함수 구조로 바꿔서 풉니다. 이렇게. 그래서 함수의 교점은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거든요. 근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변형을 하면 이렇게 되고 m을 이렇게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풀고 나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함수와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함수로 방정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함수로 바꿔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전에 이제 해서 미분을 해서 이걸 해서 한 걸 제가 참고를 하면 그때가 이제 3일 때 3,54가 되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9, 이런 그래프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상태에서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54보다 작다는 뜻이 돼요. 다음은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이런 거예요. 이게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0과 54가 돼요. 어제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m이 54보다 크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또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정식을 다시 함수로 바꿔서 푸는 아주 고난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등식 문제인데 부등식 문제를 얘를 함수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한쪽이랑 k만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얘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게 함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y는 k가 아래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44x 빼기 24죠. 그럼 4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1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얘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 3일 때 이제 극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1, 2, 3을 하면 여기다 직접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면 4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y식이니까. 그러면 1, 8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4를 해보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7 하고 요거 하면 마이너스 9, 1,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를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니까 3을 대입할게요. 3이 또 어떤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3을 넣으면 81 마이너스 다음에 3을 넣으면 27 곱하기 8 하면 7, 8, 56이 되고 2, 8이 16, 21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9 곱하기 22 곱하기 9는 29, 18, 29, 18 29, 18, 29, 18, 198 계산 잘해야 돼요. 다음에 24 곱하기 3을 하면 3, 4, 12, 7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요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80, 9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계산해 보면 9. 그 다음에 9 맞나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98에다 81을 하면 9, 297이네요. 279. 그러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여기 290이 아니라 요거 다음에 288이죠. 그 다음에 요거도 279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마이너스 9. 그래서 3,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K가 그럼 요쪽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9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K의 여기서는 최대값이 K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9겠습니다. 마이너스 9 얘는 없고요. 어떤 곡선의 외부에서 접선을 2개 이상 긋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앞쪽에서 했어요. 접선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똑같아요. 외부나 내부나 항상 똑같아요. 외부나 기울기 알고 t, ft를 지나는 거. 그죠? 항상 똑같습니다. 이 외부나 내부나 항상 이 공식을 쓰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입을 일단 해볼게요. 일단 t 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될 거고 미분하면 이걸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3t 제곱 빼기 3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어딜 지나는 3,a를 지난다. 그래서 a가 되고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a를 이렇게 해서 이제 전개해서 푸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전개하면 9t의 제곱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 그다음에 플러스 3t 요것도 이항해서 t 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돼요. 여기 이제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9t 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함수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교점이 있는데 이 식이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근이 두 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점을 두 개 이상 있다. 이런 식으로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걸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3하고 0이 있어 이제 극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0을 넣으면 0은 너무 쉽네요. 0,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마이너스 54 플러스 3을 넣으면 81, 99, 81이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63이에요. 그래서 빼주면 10,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18 이런 거 계산하기 좀 힘드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음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는 거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교점이 두 개 이상 있으려면 이렇게죠? 여기 두 개 그거죠? 여기 세 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9 이상 그 다음에
18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등식의 문제도 이제 함수로 풀 거예요. 함수.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어떤 개형이 되는지를 찾아서 푸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극값을 찾아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4의 세제곱이 되고 4로 묶어주면 여기 이제 세제곱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얘가 항상 0 이상인 건 알죠? 뭐 미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가 4차는 항상 얘기했지만 요런 구조 다음에 뭐 요런 구조 뭐 요런 구조 뭐 요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양수기 때문에 요런 구조인데 극대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극값이 하나밖에 존재를 안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4x의 세제곱 12x 4a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근이 몇 개 반대냐? 한 개. 또는 중근과 근이 하나가 존재, 허근 두 개. 여기 이제 실근이 되겠죠? 또는 실근 한 개, 중근 한 개. 이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구조가 이제 요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또 어떻게 찾아야 될 거냐? 그럼 이 함수 내에서 이제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도 됩니다. 그런데 요걸 저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요렇게 풀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역시 요거도 실근이 한 개, 허근이 두 개일 때는 교점이 몇 개? 하나. 이런 식으로 보고 요 교점이 한 개고 중근이 되는 거 한 개. 이런 중복되는 건 이렇게 접하겠죠? 이렇게 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냐면 교점이 한 개 또는 교점 한 개하고 중복되는 거 한 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풀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로 바꿔서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를 일단 약분을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새로운 y라고 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함수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어서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 기본 기형 크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이제 이해 갈 거예요. 3차는 기본 기형이 이렇게 될 겁니다. 양수일 때는 그러면 여기서 y라는 애는 이제 교점이지, 그죠? 교점이 몇 개? 요런 거 몇 개? 3개 안 돼요. 그럼 요거는 교점이 한 개고 여기 교점이 하나가 중복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요거는 되는구나. 요까지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되겠습니다. 극값이 하나밖에. 그래서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a는 얼마가 돼요, 여러분? 2죠, 2. 근데 2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교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2 이상. 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극대값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교주인데 이 경우에서는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서로 다른 게 3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요런 극대값을 가지는 함수 구조가 되겠습니다.